자, 오늘은 저희가 이 흑우들을 부위별로 설명을 좀 더 드리고 그들을 언박싱을 하면서 과연 상태는 어떤지, 또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먹으면 맛있을지를 제가 오늘 셰프로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발리마켓, 농장 직송도 발리마켓, 구매는 네이버스 마스. 진짜 고기를 제대로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씹었을 때 나오는 톡톡 터지는 풍미. 자, 안녕하세요 발리마켓 구독자 여러분. 발리마켓에서 전국민 흑우 맛보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제주 한살림 자회사 밥상살림과 함께하는 캠페인인데요. 제주 흑우라는 이제 전 세계 유일종이면서 제주에서만 생산되는 한우, 즉 흑우의 이 맛의 소중함과 가치를 좀 알리고자 시행한 프로젝트이고요. 1, 2편 영상을 모두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이해도가 높으실 테니까 저희 영상, 이전 영상들 좀 참조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이 흑우들을 부위별로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지금 받아온 것들을 언박싱을 하면서 과연 상태는 어떤지, 또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먹으면 맛있을지를 제가 오늘 셰프로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후반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갖고 오늘 바베큐를 해 먹을 거예요. 그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뭐 물론 셰프이자 또 드라이징 스테이크하우스를 이제 운영했었던 경험이 있지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책 한 권을 참고를 할 거예요. 고기 수첩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샀었는데요. 참고할 것들이나 이제 지식적으로 좀 필요할 때 한 번씩 그냥 쓱 보는 책인데, 우리나라의 한글로 된 우리나라 이 축산물에 대한 전문적인 서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갖고 다니면서 보기가 너무 좋아서 외국에 있을 때도 이 책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오늘 참고를 할 거고요. 저희가 그저께 오전에 이제 제주에서 공수를 했습니다. 일단 흑우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좀 즐기실 수 있게 좀 가격도 좀 좋게 구성을 해주시고 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맛볼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두 가지 구성을 해주셨고요. 첫 번째는 흑우 모듬 세트이고요. 두 번째는 흑우 구이 모듬 세트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께 준비해서 보여드릴 거는 흑우 구이 모듬 세트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구이용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 모듬 세트보다는 10,000원이 비쌉니다. 예, 10,000원이 비싼 이유는 구이용들은 인기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무래도 구이용으로 먹으려면 어느 정도 육질도 부드러워야 되고 마블링도 어느 정도 끼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사실 정가가 지금 119,900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구성이 지금 흑우 무항생제 흑우 아랫등심 200g, 그 다음에 무항생제 흑우 갈비살 200g, 그리고 설김머리 300g, 총 700g이거든요. 700g에 119,000원이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최고급 한우집은 또 약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한우 1인분에 보통 한 5만원 선이라고 쳤을 때 저 고깃집에서 한 150g을 안 주거든요. 한 130, 120g을 주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면 한 5인분 될 거예요. 1인당 5만원, 3만원에서 5만원이라고 해보죠. 5인 정도 먹는다. 그러면 15만원까지 최소한 들 텐데 지금 119,000원에 집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클릭 한 번으로 제주에서 그것도 방금 갓 도축된 이 최고급 한우, 흑우를 드실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강창구 팀장님께서도 배려를 해주셨고 저희가 거기에 더해서 20% 할인 행사를 6월 한 달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고 여러분들께서 흑우 이거를 내가 한번은 경험을 해봐야지 라고 생각이 드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구입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요것들을 언박싱 하기 전에 부위별 설명을 좀 드리고 배송 상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이제 이틀 전, 그저께 오전에 받아서 저희가 조금 냉장고에 넣어놓고 약간 숙성을 시킨 상태예요. 약간 숙성을 시키면서 육질도 좀 더 부드러워지고 이제 약간 이제 감칠맛도 좀 더 올라오게끔 이제 놔둬놨고요. 무항생제 흑우 아랫등심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모든 인증사항들이 다 나와 있어요. 무항생제 인증, 그 다음에 햇섭 인증, 제주산, 그리고 등급은 1+라고 나오네요. 축산물 이력제에 의해서 이 QR코드를 찍으면 또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육색을 이렇게 쭉 보시면 상당히 괜찮죠? 네, 뭐 특별히 이상이 있거나
뭐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하는 거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봐도 예, 아주 살결이 아주 탱탱합니다. 아직 등심이라는 부위가 소에서 가장 큰 부위를 차지를 합니다. 그렇게 큰 등심을 여러 부위로 이렇게 나눠서 대부분 뭐 꽃등심이라든지 뭐 채끈등심이라든지 그런 더 세분화된 부위만 보통 들어오셨을 텐데, 아랫등심, 윗등심 이렇게 나눈 게 그거보다는 좀 더 큰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랫등심살이라고 이제 돼 있는 페이지를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크 요리의 제격인 아랫등심살, 이렇게 부제와 함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아랫등심살은 제10등뼈에서 제13등뼈 사이의 등심 부위로 윗등심살이나 꽃등심살처럼 누런 힘줄이 고기 속에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윗등심살이나 꽃등심살에 비해 부위를 구성하는 근육이 단출하여 근간지방량이 적다. 대신 살코기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구이용으로도 좋지만 스테이크용으로 더 적합하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근간지방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누런 힘줄이 없다라고도 또 나오잖아요. 그 대신에 이렇게 하얀색 지방이 이렇게 껴있는 게 보였습니다. 요건 소의 개체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흑우를 이렇게 접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요런 지방이 중간에 이렇게 약간 살짝 굵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게 또 흑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풍미와 감칠맛이 우수하다입니다. 이 흑우는 사실 가장 장점이 이 풍미예요. 이 오래 남는다는 이 여운이 흑우의 장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제 와인 요새 좋아하시는 분들, 뭐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술을 좀 더 음미해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 술을 먹었을 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긴 피니시잖아요. 흑우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드셨을 때 주안점으로 보셔야 될 것들은 이 깊은 풍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위인 갈비살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갈비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옆에 인증사항은 똑같고요. 자, 갈비살은 사실 등급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마블링이 좋은 부위예요. 그래서 이제 로스로 이제 숯불에 이렇게 구워 먹거나 할 때 굉장히 기름기가 많이 나와서 그 풍미가 굉장히 터집니다. 입안에 딱 씹었을 때 그 풍미가 팡팡팡 터지는 게 갈비살의 매력이고, 단순하게 이제 풍미만 나고 부드러운 게 아니라 씹히는 맛도 굉장히 좋아서, 아마도 고기를 좋아하시는 육식 매니아들이시라면 갈비살, 아 요거 맛있지 라는 딱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갈비에는 굉장히 많은 부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갈비에는 봉갈비, 꽃갈비, 창갈비, 갈비살, 마구리, 토시살, 안창살, 제비추리, 이렇게 많은 부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읽으면서도 벌써 아 이거 다 맛있는 건데 아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갈비뼈 사이의 살코기를 분리한 갈비살, 이렇게 부제와 함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갈비살은 갈비 부위에서 뼈를 제거하여 살코기 부위만을 정형한 것이다. 갈비뼈를 모두 제거하고 살코기만을 분리하여 정형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지 않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생산량이 많지 않지만 짜투리 부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가격이 높지 않습니다. 흑우 갈비살은 또 생산량이 워낙 적은 데다가 갈비살 자체의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 부위입니다, 여러분. 특수 부위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고기 매니아들 꼭 한번 드셔보시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살코기와 지방이 삼겹의 층을 이루는 구조이며 표면에는 근막이 감싸져 있다. 따라서 겉을 감싸고 있는 질긴 근막들을 깔끔히 제거한 후 조리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칼집을 넣어 질감을 연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강창구 팀장님 굉장히 오랫동안 이 육가공 일을 해오신 분이거든요. 엄청나게 꼼꼼하게 작업을 하셨을 거라고 딱 이 지금 포장을 봤을 때 느껴집니다. 근막을 웬만하면 다 제거를 하고 보내주셨을 텐데,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실 때는 빠뜨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 언박싱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또 집에서 어떻게 좀 손질을 해서 먹으면 좀 더 부드럽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영상 후반에 먹으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위, 설긴머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설긴머리 혹시 뭐 이제 설긴머리 들어보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으실 텐데, 설긴머리야말로 진짜 특수부위 중에 특수부위입니다. 이거는 뭐 특수부위를 파는 고깃집에 가도 설긴머리를 구워서 먹는다? 요거는 사실 굉장히 흔하지 않은 경험일 거예요. 왜냐하면 설긴머리 자체의 생산량도 굉장히 적지만 이게 또 설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부위인데, 설도 자체가 그렇게 비싼 어떤 부가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깃집에서 이거를 손질해가지고 똑같은 시간이 걸려서 사람들한테 팔게 되면 사실 고깃집 입장에서도 그렇게 수익성이 나지 않는 측면도 있고, 또 정육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마블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마블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또 선호도도 좀 떨어지는데 사실 이게 되게 맛있는 부위입니다. 서양에서는 이거를 스테이크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마블링이 많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이 부드러워요. 식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야들야들한 식감이 좋아서 사실 고기 매니아들은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설깃머리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설깃머리살. 자, 여러분들 설깃머리살. 자, 설깃머리살은 지방과 살코기 비율이 적당한 설깃머리살, 이렇게 부제가 나와 있네요. 자, 설깃머리살은 설깃살을 이루는 대퇴두갈래근의 상단부를 분리하여 정형한 것으로 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이다. 운동량이 많아 근육 가운데 힘을 덜 받는 곳이라 육색이 짙지 않고 선명하다. 근내 지방도 어느 정도 침착되어 지방과 살코기의 비율이 적당하다. 설깃머리살은 설깃살에 비해 마블링이 좋을 뿐만 아니라 근섬유도 굵지 않으며 고기의 결도 거칠지 않아 육질이 부드럽고 연하다. 자, 육질이 질긴감이 없지 않으나 풍부한 육즙과 육향으로 인해 씹는 맛이 좋아 구이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설깃머리살은 그 어떤 부위보다 씹을수록 담백한 육향이 일품이기 때문에 전골이나 장조림과 같은 요리에 적합하다. 이 부위도 말씀드렸다시피 씹으면 씹을수록 그 풍미가 나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 역시 갈비살과 마찬가지로 근막이라든지 힘줄을 잘 제거하고 먹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제가 언박싱을 통해서 이제 과연 제주 밥상 살림에서 얼마나 세심하게 이제 이 고기들을 손질을 해서 보내주셨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꿀팁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 고기 수첩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정확한 정보와 또 그간의 제 요리사로서의 경험들을 덧붙여서 설명드렸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이 부분들을 참고해 가시면서 앞으로 요 언박싱 하는 것들 잘 참고해 주세요. Stay tuned. 자, 이제 이 세 가지 부위들을 언박싱을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이렇게 이제 포장이 돼서 배송이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진공 포장을 하고 습지를 이렇게 드리는데 딱 받아보셨을 때 이 고기 워낙 신선하기 때문에 사실 육색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육색이 좀 거무튀튀하게 이렇게 보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덜어. 고개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진공 포장을 하면서 산소와의 접촉이 차단이 되면서 생겨나는 일종의 현상입니다. 그 미오글로빈이 다시 산소와 접촉이 되면 육색은 선홍빛으로 자연스럽게 돌아오니까요. 그런 점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신선하게 배송이 됐는데도 이제 요 진공 포장을 풀고 났을 때 살짝 쿰쿰하거나 약간 좀 이치가 조금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얘네들은 생물이잖아요. 이제 갓 도축돼서 생산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진공 포장을 했을 때는 이 가스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가스들이 이제 그 포장을 열었을 때 방출이 되면서 살짝 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도 이제 충분히 휘발이 됩니다. 그런 점들 참고하셔서 구입하시고 난 다음에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것들 이제 언박싱 할 건데요. 제가 바로 가위로 한번 잘라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열었을 때, 자, 이게 배송된 지 한 이틀이 지난 상태예요. 이틀이 지난 상태고 살짝 이제 이런 물기가 좀 보이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페이퍼 타올로 충분히 정리를 하셔가지고 드시면 되고요.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자 보겠습니다. 용기 지금 요거 0점으로 맞추겠습니다. 자, 0g 지금 나와 있고요. 자, 204g이 지금 책정이 되고 있죠. 저희가 200g을 써져 있지만 200g을 넘겨서 보통 포션을 잡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200g이 대부분 넘을 거고요. 자, 지금 요 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면상에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먹음직스럽네요. 지금 뭐 이렇게 이치도 뭐 이렇게 많이 나지 않고요. 너무 좋습니다. 약간 우유 같은 향이 나오거든요. 우유 같은 이게 흑우의 풍미입니다, 여러분. 자, 흑우 이렇게 보셨을 때 열자마자 이렇게 보시면 자, 요렇게 새우살, 그 다음에 요 알등심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1 플러스 등급인데 이렇게 지금 지방 분포가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 색깔 아주 좋고요. 신선도 아주 좋고, 살도 굉장히 탄력 있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얀색 지방, 이렇게 깨끗한 지방이거든요. 뭐 소 지방 몸에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좀 마블링 위주로 곡물만 먹였을 때 또 성장으로 하고 그랬을 때 좀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천연 지방이잖아요. 어쨌든 이것들을 고기 구울 때는 이 살에서 나오는
그 자체의 기름을 이용해서 구우실 때 또 풍미가 굉장히 살아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불판에 올리셔가지고 구우시면은 아주 맛있는 고기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갈비살. 자, 0g으로 맞춰 놓고요. 지금 195g. 700g인데 700g보다 적게는 보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700g 각각의 무게를 쟀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5g씩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래요. 이렇게 색깔 지금 하나하나 굉장히 세심하게 이 부위를 손질을 해주셨다는 게 느껴지네요. 하나하나 근막 하나 굉장히 다 다듬어 주셨고요. 요 힘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좀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갈비살인데도 불구하고 갈비 본살에 이렇게 좀 섞여 있는 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꽃갈비살, 창갈비살, 봉갈비살에 있는 부위들을 고루고루 좀 섞어주신 느낌이 납니다. 향은 암모니아 같은 향이 좀 나요.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휘발되면은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설김머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좀 몇 그램 나오나요? 자, 307g. 지금 307g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육색깔 지금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붉게 선홍빛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향은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난 상태인데 아주 먹음직스러운 이제 흑유 특유의 그 우유 같은 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시간이 조금 흐른 상태에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역시 그 암모니아 가스 향이 전부 다 날아가서 고기 향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역시 그 흑유 특유의 우유 같은 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등심 같은 경우는 처음 꺼냈을 때도 그렇게 이제 가스 향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는데 역시 선도도 돌아오고 색깔도 지금 보시다시피 선홍빛으로 지금 금방 공기랑 접촉되는 순간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드리즐이라 그러는데 그 물기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도 지금 거의 보이시지 않으실 거예요. 한 10분 정도가 흐른 상태인데 이렇게 선도가 아주 좋은 고기가 배송되었다는 점. 자, 설김머리 이렇게 부위별로 보시면은 굉장히 깨끗하게 이 구이도 딱 로스용으로 지금 좋게끔 구이 요게 나왔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양념을 해서 구우면은 진짜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소의 개체에서 나온 부위인데 역시 이제 그 마블링 자체가 조금 다른 면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설김머리, 갈비살, 그다음에 등심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손을 더 손질해야 될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바로 구워 드셔도 됩니다. 사실 이 정도면.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요 갈비살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먹으면 좋을지 제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갈비살 아까 보셨을 때 이렇게 근막이 생긴 것들 어떻게 다듬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근막이 보시죠? 그래서 요것들은 살짝 처음에 이렇게 날카로운 칼로 쭉 따라서 가겠습니다. 요게 또 이제 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살짝 그 입에 거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좀 정석에 가깝고요. 이렇게 해도 안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아예 요 결을 따라서 이렇게 방향에 힘줄이 났을 경우에는 그냥 칼로 갈감하게 완전히 잘라지지 않을 정도로 칼집을 이렇게 내줍니다. 네. 먹을 때 질기지 않게. 네. 그리고 익힐 때도 이렇게 하면은 좀 좋습니다. 이게 갈비처럼 약간 이렇게 십자 형태로 이렇게 칼집을 내주시면 좋고요. 아까 이 상태도 좀 여기 보면 질긴 부분이 살짝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이렇게 툭툭 끊어주는 거죠. 한마디로 툭툭툭 끊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사실 이 정도까지도 필요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강장구 팀장님께서 너무 잘 손질을 해주셔서
사실상 그냥 먹어도 무방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고기에 핏물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이치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 등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페이퍼 타올 사용하셔도 되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건 해동지입니다. 해동지에다가 지금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했는데 핏물이 거의 묻어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통은 이제 흥건하게 묻어 나오기 마련인데 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네. 그래서 달걀살도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좀 핏물을 한번 제거해 주겠습니다. 지금 해동지를 그대로 사용해도 될 만큼 그렇게 많은 핏물이 나오지가 않아서 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고기 상태 아주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핏물 잘 제거해서 고기 상태 너무 좋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지금 진짜 그 제주 후구의 그런 풍미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받아보셨을 때 유의해야 될 점 딱 두 가지. 첫 번째, 6세기 왜 이렇지? 미오글로빈이 산소를 그냥 차단되는 상태에서 검게 변하는 상태인데 포장을 뜯고 이 공기 중에 접촉만으로도 색깔은 돌아온다 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딱 열었을 때 약간의 이치가 발생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생물이기 때문에 진공 포장을 했을 때 그 안에 가스가 발생될 수가 있고, 그 가스가 포장을 열고 나서 금방 휘발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색깔과 향은 돌아온다. 요 점들 유의하셔가지고 언박싱 하시고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그러면 제가 한번 짧게 가장 집에서 간편하게 숙성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준비한 재료는 오늘 다시마예요. 다시마 여러분들 감칠맛 술 굉장히 뛰어난 그런 식재료잖아요. 이 흑우와 다시마가 만났을 때 얼마나 더 폭발적인 향과 맛이 날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사실 이 다시마를 숙성하는 거는 스시에서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시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고기도 이렇게 숙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준비물은, 자, 다시마 이렇게 넓게 한 면이 이렇게 넓게 이렇게 펼쳐진 다시마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집에 뭐 미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청주, 소주도 괜찮고요. 예, 그런 거 준비 하나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요리를 할 때 청주는 경주 업주 많이 사용합니다. 요 다시마에도 이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닦아줄 거예요. 닦아줄 거고. 그리고 소금, 집에 있는 아무 소금이나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다시마 한 잔, 그리고 청주를 요 페이퍼 타올에 살짝 적셔줄 거예요. 적셔준 거를 그냥 가볍게 그냥 닦아주시면 되고요. 네, 가볍게 닦고, 자, 먼저 가장 큰 부위인 그 아랫등심을 그냥 툭 한번 놔주세요. 이렇게 청주를 해서 하면은 풍미도 더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잡내도 제거가 됩니다. 고기에 이렇게 간을 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소금이 배어들면서 필요 없는 수분이 더 빠져나오고 그 안에 다시마의 진액들이 들어가면서 감칠맛을 더해주는 효과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나쁜 맛들은 빠져나가고 좋은 맛들은 들어간다. 삼투압 작용으로 그렇게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닦아주고요. 이렇게 요 위에다가 나머지 부위들도 차곡차곡 쌓아 볼게요. 갈비살. 자, 이렇게 해놓으면 집에 손님이 오셨을 때 오늘 흑우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혹은 뭐 특별한 날에 뭐 연인들끼리도 그냥 폼 날 거예요. 옆에 불판 딱 놓으시고 요 다시마로 감싼 요 고기들을 딱 옆에 이렇게 딱 배치해 놓으면은 진짜 어디 무슨 완전 고급 이 고기 전문 요리점처럼 그래서 덮어줍니다. 또 층층이 이제 쌓아줄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네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차곡차곡 잘 쌓아주시면, 고기 간은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되냐, 흙 뿌리듯이 고기에 소금이 어느 정도 묻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너무 많이 하면 이제 너무 많은 양의 수분이 빠져나오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자, 마지막에 썰긴 머리. 자, 먹는 순서도
이제 약간 지방기가 없는 부위부터 시작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지방이 그 감칠맛이 가장 좋은 등심 부위를 드셨을 때 조금 더 뭔가 재미가 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적당히 고루고루 소금이 분산될 수 있게끔, 그래서 요거를 딱 이렇게 얹어 놓고, 자 오늘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자 오늘 내가 고기 진짜 기깔나게 한번 구워줄게. 딱 요렇게 인기쟁이가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냉장고에서 한 30분 정도만 보관하셨다가 꺼내서 이제 조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흑우 이따가 맛있게 구워 먹을 때 같이 곁들여 먹을 좀 야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뭘 같이 먹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한식으로 오늘 좀 선택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한살림 산하의 그 밥상살림과 같이 하다 보니 한살림 제품 중에 강된장 양념이 되게 맛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강된장 양념을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 내 돈 내산입니다 사실. 제가 또 뭐 한식의 전문가도 아니고 한식을 한 경험이 그냥 집밥하는 정도, 여러분들이랑 같습니다. 이 소스를 이용을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강된장을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그래서 봄철에 나오는 채소들 많이 넣어서 이제 그 고기랑 곁들여 먹었을 때 이제 풍미를 더해줄 수 있도록 제가 만들 거였고요. 자, 오늘 이렇게 준비된 야채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거는 저희 이제 발리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망농장의 채소들이에요. 소망농장의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 그 채소들이고, 이 파들은 제가 또 한살림에 가서 이제 구입을 한 거고요. 재료들을 손질을 해서 저희가 조리하기 전까지 손질한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파는 이렇게, 저는 약간 씹는 맛을 좋아해서 이렇게 조금 큼지막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애호박은 자 십자 형태로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파 모양 정도의 크기로 썬다고 생각하시고 동량 정도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를 미리 까서 물에 넣어놨어요. 감자도 애호박이랑 비슷한 크기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크기를 다 일정하게 하는 이유는 적당한 시간에 비슷하게 익기 위해서 크기를 맞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봄철에 사실 많이 먹는 재료 중에 하나가 요 마늘종이에요. 마늘종, 요 무농약 마늘종이 지금 저희 발리마켓 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소망농장은 85년도부터 유기농을 하시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농장이에요. 그래서 아는 농부님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또 특허받은 토양으로 직접 농사를 짓고, 어떤 특허를 받았냐면 혈당관리 특허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토양에서 생산된 그 채소나 이 농작물들이 혈당관리에 유의미한 어떤 영향을 줬다라고 해서 특허를 받으셨고, 실제로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나 혹은 암 환자분들, 한환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농장에 그 양배추, 비트, 그리고 당근 이런 것들을 많이 찾으십니다. 지금 요렇게 깻잎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깻잎이 이렇게 큰 것들은 또 깻잎이라고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 이 깻순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진짜 이렇게 먹어보면, 물론 깻잎인데 민트 같은 그런 맛이 나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향이. 그래서 차원이 다른 향과 맛을 느끼실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데코용 등으로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강된장 위에다가 이제 데코레이션을 할 때 이렇게 얇게 채쳐 갖고 올리면 그 열이랑 같이 만나면서 향도, 깻잎의 향이 확 나면서 꽃처럼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 소망농장 양배추는 유명해요. 저희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문의가 오시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느낀 거는, 드시는 분들은 계속 드시더라고요. 깻잎도 그렇고, 이 토양이 뭐 단순하게 뭐 약용으로서 좋다기보다는 훌륭한 농산물을 생산하기에 좋은 토양이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양배추 겉잎을 이 정도만 떼어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약간 채를 써야겠습니다. 가볍게. 이쪽으로. 양파는 한 애호박 정도의 크기, 퉁퉁퉁
절반을 쓸게요. 절반을 쓰고. 자, 고추, 청양고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또 한국인이 좋아하는 마늘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지 따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발리마켓을 시작한 지가 이제 1년 반 정도 돼가면서 이 식재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물론 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집에서 요리를 할 때도 그냥 무심코 그냥 관행 농산물만 거의 사용했어요. 실제로 친환경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웬만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쓰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내 몸을 위해서예요. 내 몸을 위해서고, 뭐 요새 많이 관리가 된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좋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약이랑 뭐 중금속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관리의 그 영역이 어떤 완벽한 완전 무가결한 그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인체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됐을 때 무해하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베스트가 아니고 최악의 경우를 면할 수 있는 그럴 거면 뭐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한 뭐 10년 넘게 병치레 하면서 쓰는 돈보다는 지금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식재료가 친환경 식재료가 조금 비싸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다면 사실 그걸로 충분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각자의 선택을 존중을 해요. 꼭 친환경 농산물만 사용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저희는 이제 그런 관점이 좀 생겼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먹고 즐기고 마시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점들을 항상 조금 유념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마늘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자, 두부를 이제 마지막으로. 두부는 자 약간 작게 다이스 형태로 썰어주세요. 그래서 절반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재료 준비 끝났습니다. 여기에 갖은 재료를 다 넣어주세요. 물 담긴 채로 양배추와 깻잎을 제외한 재료들은 모두 다 팬에 넣어주세요. 팬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여기 마늘 정도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약간 볶는다는 느낌으로 조리를 해줄게요. 불은 센 불로. 그래서 살짝 숨이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들면은 요 양념을 전부 다 부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익으면 되냐? 아까 감자를 얇게 이렇게 썰었는데 감자가 어느 정도 익을 정도로 끓여주겠습니다. 소금간을 해주는 이유는 재료들이 다 제각기 염분도 다르고 성분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맞춰주는 효과도 있고, 또 삼투압 효과로 이제 야채들의 물이 이렇게 금방 또 빠져나와서 조리가 좀 더 용이하고, 소금을 넣어주는 초반부터 이렇게 간을 레이어를 쌓아서 하게 되면 나중에 결과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를 조리할 때 소금을 살짝 넣고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끓어올랐거든요. 끓어오르고 감자도 어느 정도 이제 양파가 살짝 투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양배추도 넣겠습니다. 양배추. 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채수가 이렇게 나와요. 채수가 이렇게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물도 어느 정도 흥건해지고 하니까 너무 많은 물을 넣고 시작하시면 나중에 이제 수분 처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또 얘네들의 야채들이 어느 정도 아삭아삭하는 정도로 익혀져야 강된장을 만들었을 때 조금 맛있거든요. 그래서 양배추도 지금 투명해지는 상태가 됐고 바로 이 소스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약간 소스가 남아있는 거는 알뜰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물을 살짝 섞어가지고 한 번 더. 진짜 물은 날아가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러면 거의 이제 80% 끝난 거예요. 80%가 끝났고,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넣어야 되는 이 재료들보다 많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요거를 제가 어떻게 하면은 또 요 셰프의 방법만으로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나, 요것들을 제가
저만의 킥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 준비한 거는 창란젓이에요. 창란젓. 자, 창란젓 준비해 드릴 거고요. 이것도 역시 한살림에서 나오는 창란젓입니다. 자,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 한 요 정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해산물들의 요 궁합이 고기를 먹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고기의 감칠맛과 또 이 해산물의 감칠맛이 잘 어우러졌을 때 제대로 감칠맛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자, 이렇게 벌써 이제 어느 정도 걸쭉해지면서 먹음직스럽네요 벌써. 자, 이렇게 해주면 사실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됐고, 마지막에 두부를 이제 넣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를 마지막에 넣고 한 소끔 끓여준 후에 매콤하게 드시면 좋으니까 저희 판매하고 있는 옛날말 농장 고춧가루 살짝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자작하게. 야채들 진짜 많으니까 먹음직스럽죠. 국물도 살짝 이렇게 부어주고 거예요. 그리고 요 청양고추 아까 남았던 것들 살짝 이렇게, 저는 익힌 것도 맛있는데 약간 이렇게 아삭아삭한 식감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아까 깻잎을 이렇게 듬성듬성 한 쌍을 올려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식에서는 빠질 수 없는 재료 참기름을 올리겠습니다. 듬뿍. 자, 너무 맛있겠죠. 셰프의 오가닉 두 소리 발리마켓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미식 생활. 이거 진짜 다시마 아까 숙성한 거 그대로 그냥 뭐 기름 하나 안 두르고 따로 소금 간도 안 하고 한 상태로 구워서 먹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냥 딱 소금 간만, 소금 후추 간만 이제 마지막에 찍어 먹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고기 또 구워주고 있고요. 잘 익었죠? 자, 우리 저희 나름대로 오늘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몰리두커에서 나오는 가장 시그니처 와인입니다. 아주 오크 숙성이 잘 돼가지고 맛있습니다. 친구랑 잘 어울리죠? 제가 만들었지만 원래를 같이 먹고 있는 거. 아, 그래? 근데 이렇게 다시마 오랫동안 숙성을 했잖아. 그래도 그 고기의 향이 죽지 않는다. 다시마이 많이 날 줄 알았어? 나는 엄청 강할 줄 알았거든. 근데 적당히 이제 감칠맛을 더해주는데 이제 흑우의 육향도 그대로 살아있는 느낌. 진짜 고기를 제대로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씹었을 때 나오는 이 퉁퉁 터지는 풍미, 요게 아까 이제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근막 이렇게 제거한 고기예요. 고기 자체는 엄청 탱글한데 씹었을 때 그 거슬리는 게 없네. 잘 있어요? 지방은 이렇게 빼내. 이거는 어차피 기름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렇게 풍미를 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특유의 후구는 조직감이 있어. 씹었을 때 약간 워낙 이제 방목도 하고 좋은 사료들과 먹이를 먹다 보니까 식감이 다 살아있다라는 게 좀 느껴져. 저래. 씹으면 씹을수록 너무 맛있습니다. 흑우 설명 괜찮으셨나요? 저희가 나름대로 판매를 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드리지 못하면서 많이 팔기만 원하는 거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은 상품이면 좋은 상품에 맞는 설명과 어떤 그 저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좀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1, 2, 3편에 이은 이제 그 흑우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언박싱과 모든 흑우 부위별 설명, 그리고 같이 요리도 먹어보면서 느꼈던 바를 솔직하게 이제 표현해 드렸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생산이 되는 거고, 전 세계에서 딱 제주도 한 곳에서만 생산이 되는 건데, 이거를 집에서 한 번쯤 드셔보실 만한 여건이 사실 없어요. 제주도나 가야지 먹는 거고, 제주도 간다고 해서 또 막상 먹자니 이렇게 또 먹을 게 많잖아요, 제주도에서. 근데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배송을 받아서 드실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식을 추구하는 입장이고, 또 그런 것들을 업으로 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들 한번 쫙 보시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노력들과 어떤 식재료의 가치를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주셔도 저희는 굉장히 고마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저희 열심히 또 재밌는 영상 만들어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Oh,